한 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오토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오토커넥트 최정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신차 출시도 어김없이 이어졌고요. 판촉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차와 관련된 소식도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현대자동차의 막내 모델의 출시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는 용인에 위치한 더 카핑이라는 곳에서 소형 SUV 베뉴를 공식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은 베뉴의 올해 판매 목표는 1만 5천 대, 그 중에서 이미 3천 대가 사전 계약을 통해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베뉴부터 해서 코나,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가 갖춘 풀 SUV 라인업이 꽤나 탄탄해 보입니다. 이번 모델은요, 최근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나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 익숙하고 혼자 사는 1인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줄여서 혼라이프라고 현대자동차는 설명을 하는데요. 내 외부 디자인이 꽤나 독창적이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도 꽤나 인상적이에요.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 스트림 G 1.6 가솔린 엔진과 IVT 무단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덕분에 최고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15.7kgm/M를 발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운전을 해봤지만 꽤나 탄탄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뉴에 대한 자세한 소감은 저희도 영상 시승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한 베뉴의 가격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 트림의 수동 변속기 모델이 1,473만원, 스마트 트림의 IVT 무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이 1,62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던 트림은 1,799만원, 가장 많은 품목이 포함된 최상위 트림 플럭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2,111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럭셔리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부자가 많아요. 럭셔리카를 이렇게 많이 출시하는데 다 잘 팔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가 벤틀리 모터스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신형 컨티넨탈 GT V8과 신형 컨티넨탈 GT V8 컨버터블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모델들은 지난 3월에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공개가 된 모델들인데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V8은 오는 3분기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도로를 누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초쯤에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상적인 부분은요, 이번 모델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출시가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잠재 능력을 높게 샀다는 평가인데요. 다음 달부터 공식적으로 계약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계획이 있으시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컨티넨탈 GT는요, 새롭게 개발된 V8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해서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는 78.5kgm/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무려 4초, 컨버터블은 0.1초가 더 소요돼서 4.1초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판촉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자꾸 귀여운 애들이 희귀하게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바로 경차의 패권을 두고 판촉 전쟁이 벌어진 건데요. 지난 4일 기아자동차는 모닝에 대해서 100개월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GM도 9일 스파크 모델에 대해서 무려 120개월 초장기 할부로 맞불을 놨습니다. 두 회사 모두 4.9%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할부 프로모션을 내세웠습니다. 선수금 없이 매달 10만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구매할 때 부담은 줄었지만 무려 10년간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판촉 전쟁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비슷합니다. 기아 모닝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24,094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무려 18.6%가 줄었다고 합니다. 쉐보레 스파크 역시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대수가 15,776대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6.6%가 줄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내놓은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에게 새 차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월 납입금으로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건데요. 소비자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은 10년 동안 차 한 대를 계속 소유하라 그러면은 미칠 것 같은데? 이미 두 대를 그렇게 해봐서 또 하라 그러면 나 진짜 화낼 것 같아. 자, 다음 소식은 일본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일본과 관련된 참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번 소식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닛산은 오는 16일 신형 알티마를 출시를 하면서 시승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승 행사를 취소를 하고 출시만 조용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유를 물으니 내부 사정이라는 답변을 들려주었는데요. 아마도 최근의 사태로 인한 반일 감정이 거세진 데에 따른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신형 알티마는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3월 서울 국제모터쇼를 통해 공개가 됐었던 모델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형 가변 압축비 엔진인 2리터 VC 터보 엔진을 탑재한 중형 세단이고요. 압축비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효율을 모두 챙긴 엔진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닛산의 판매량을 책임지고 있었던 핵심 모델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적잖이 놀란 분위기입니다. 시승 소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 들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 디자이너 서주호 디자이너의 소식인데요. 서주호 디자이너는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최근까지 상하이 디자인 센터의 총괄을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현대차가 미래차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영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벤틀리 출신의 루크 돈커볼케 디자인 부사장과 함께 현대 디자인 센터의 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엽 전무, 폭스바겐 출신의 사이먼 로스비 현대 스타일링 담당 상무 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서주호 디자이너는 현대 디자인 이노베이션실의 상무로 활약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미국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산업 디자인의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밟았고 1999년에 GM그룹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2년에는 BMW로 자리를 옮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UV 모델인 X5와 X6 세단 모델인 3시리즈와 그 당시에는 컨셉트카였던 8시리즈의 선행 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니오로 자리를 옮겨 수석 외장 디자인 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까지 상하이 디자인 센터에서 총괄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서주호 디자이너는 오는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산차의 선행 디자인 외에도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행사인 구두드 페스티벌에 대한 소식인데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영국의 웨스트 서섹스주에 있는 구두드 하우스의 부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레이싱팀 다수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최신의 차종부터 클래식카에 이르기까지 정말 폭넓은 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자, 이 행사의 시작이 참 독특한데요. 구두드 백작이 자기가 차를 타고 자기 지인들과 경기하면서 놀고 싶어서 자기 집 안에다가 서킷을 만든 것이 이 행사의 시작입니다. 집 안에다가 서킷을 만들려면 집이 얼마나 큰 거야. 매년 자기의 앞마당에 차를 전시를 하고 파티를 열던 것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은 거죠. 매년 수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사에는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나타나서 신차 출시를 발표를 하고 레이싱팀이 참가를 해서 자신들의 클래식카부터 최신 머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를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구두드에서 출시된 신차는요, 에스턴 마틴이 브랜드 최초로 공개한 SUV 모델인 DBX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기차인 라피드 E 그리고 한정판 모델인 벤티지 AMR도 함께 전시가 됐습니다.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은 그랜드 투어러인 맥라렌 GT를 세계 매니아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포르쉐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3주간 세계 대륙에서 포르쉐 타이칸의 프로토타입으로 시험 주행을 하는 포르쉐 트리플 데모런의 일환입니다. 자,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뉴욕에서 진행되는 포뮬러 2 챔피언십에서 한 번 더
주행을 한다고 하니 비행기표 지금 빨리 끊으세요. 자, 이처럼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주차장에서부터 행사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눈을 뗄 수 없는 행사라고 하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방문해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를 한 것인데요. 지난 11일 러시아 최대 포털 사업자인 얀덱스와 함께 공동 개발한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의 첫 번째 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얀덱스는 지난 3월 말부터 딥러닝에 기반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함께 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얀덱스의 자율주행 플랫폼에 현대모비스의 솔루션과 각종 제어 장비가 탑재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를 만들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이것을 가지고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신형 8세대 소나타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 100대까지 그 수를 늘려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러시아 여행하실 때 택시를 타시면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출시될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 GV80에는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기술도 탑재될 거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달라질 도로 환경이 사실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미래의 도로 문화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자,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이라고 하는 초복날입니다. 이 더위만큼이나 이번 주에도 참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커넥트 최정필이었습니다. 나 예전에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형이 자기 차 타고 가라고 태워준다고 나 그때 무서웠어요. 근데 영국에 맛있는 게 없지 않아요? 그 맨날 감자칩하고 생선가스 피쉬앤칩스라 그러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난 영국 가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